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용입니다. 오늘은 서브3 마라토너 민재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왔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정말 선선해졌습니다. 보통 마라토너들이 말할 때 지금 입추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입추라는 절기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정말 너무 선선해져가지고 달리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지금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달리기 좀 좋아진 날씨에. 그래도 아직 25도 정도고요. 습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런닝이 시절부터 10km 대회까지 그리고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운동을 하게 된 계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이어서 할까 하다가 제가 가을 대회 때 러닝 대회를 한 4번 정도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대회를 신청했는지, 그 대회 때는 제가 기록을 위해서 좀 저의 모든 기량을 펼치는 대회도 있을 거고요. 그냥 몸 상태를 확인하는 대회도 있을 거고 하는데요. 그거를 쭉 설명드리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달릴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 대회 후기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복장은 살로몬 모자 썼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보스턴에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갔을 때 그때 사온 트랙 스미스 보스턴 마라톤 저지를 입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하면은 누구나 나가고 싶어 하는 마라토너라면 최고의 성지, 약간 그런 대회인데요. 아마 제가 올해 지금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기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이제 참가자들을 컷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스턴 대회 때도 내년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영상으로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아러닝, 그리고 신발이 오늘은요, 중국 리닝 회사의 적토끼 라인 울트라라는 신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던 신발입니다. 중국 신발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10만 원 초반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대 신발들 하고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조깅할 때도 좋고요. 템포런 할 때도 좋고, 쿠셔닝도 좋고, 이제 반발력도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고, 저도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km 정도 넘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깅할 때 이렇게 좀 잘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날씨 너무 좋고 해도 이렇게 쫙 비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빨리 뛰러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은요, 잠수교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수교 보면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미세먼지 하나 없는 그런 가을 하늘 같은 날씨가서 이렇게 예쁜 모습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수교 쪽으로 오늘은 나왔습니다. 네. 한강 색깔 정말 예쁘죠. 네. 한강 색깔 정말 예쁩니다. 잠수교 쪽 한번 가볼까요?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올 가을 대회를 다 이제 확정을 지었거든요. 어제 이제 어떤 마라톤 접수 대회가 있었냐면 강남 평화 마라톤이라고요. 해자 대회로 유명한 마라톤 접수가 있었습니다. 왜 해자 대회로 유명하냐면 풀코스가 3만 원밖에 안 하고 하프 코스가 2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자전거 도로 대회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월 초에 열리는데요. 10월 초에는 대부분 메이저 마라톤들이 춘천 마라톤, 경주 마라톤, JTBC 마라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렇게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쯤에는 보통 몸 상태를 확인하려고 대회를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싼 대회는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평화 마라톤 하프 코스를 제가 신청을 했고, 하프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이면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끝나고 푸드트럭이 많이 오는,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는 그런 대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회에 나가기로 했고, 저희 마라톤 팀원 중에 한 번도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요, 제가 아마 1시간 25분대로 하프코스 좀 달리려고 할 거고요. 만약에 몸이 더 좋아도 무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바로 3주 정도, 이 중에서 3주 정도 뒤에 제가 경주 마라톤에 나가는데요. 거기서는 아마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확률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JTBC 마라톤이 이제 저의 가장 이번 가을 시즌 타겟 대회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원래는 그 JTBC 마라톤에 친구랑 같이 달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기량이 한 3시간 9분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9분대로 같이 달리면 저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을 수 있겠다. 충분히 같이 달리면서 즐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사정상 못 나가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그 친구도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달리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새 좀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기량이 좀 많이 올라온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작년에 JTBC 마라톤 때 서브3로 페이스로 달리다가 36km 지점에서 제가 쥐가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동아 마라톤에서 서브3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JTBC에서는 서브3 페이스로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쪽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해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바람 소리가 이거 다 들어갈까 싶은데요. 네. 10월 20일 날 경주 마라톤 나가고, 그때는 아마 3시간 15분 정도로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달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JTBC 마라톤에는 서브3 페이스로 뭐 달리기가 나든 퍼지든 이렇게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주 마라톤에도 나갑니다. 공주 마라톤이 9월 20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주 마라톤에는 하프 코스로 나갑니다. 왜 하프 코스로 나가냐면요, 제가 공주 마라톤하고 경주 마라톤 둘 다 나가는 이유는 그냥 그게 동아 마라톤 그룹이거든요. 서울 올 초에 했던 3월에 했던 서울 마라톤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아 마라톤 그룹이고요. 그거를 1년에 3번 다 달리게 되면은 런전이라고 해서 달리기 여행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 마라톤에서 메달 큰 거를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나가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사실 어차피 기록 내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주 마라톤이 32km도 있고 풀코스도 있는데, 하프코스를 신청한 이유는 그냥 즐기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주 마라톤 때는 아마 1시간 29분 그냥 적당히 하프코스 그 정도도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4분 12초에서 4분 14초 페이스로 하프코스를 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프코스를 아마 4분 정도로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9월에 공주 마라톤, 10월 초에 강남 평화 마라톤, 10월 말에 경주 마라톤, 그리고 11월 초에 JTBC 마라톤에서는 다시 한번 서브3 페이스로 열심히 달려보겠다라는 게 이번 가을 저희 마라톤 대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뭐 후기라든지 달리면서 카메라를 들고 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회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교 달리니까 이게 오르막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잠수교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호흡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 조금 이따가 이제 내려막 시작부터는 다시 한번 꼭 가다듬고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마라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짧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영상 올릴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기 한강공원 정말 예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10km 대회 후에 정석근 헬스라이프 가입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풀코스 마라톤을 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접수돼 있었던 게 10월 달에 하프 마라톤 하나 하고요. 대구 마라톤 그 다음 년도 2월에 25년도 2월 제가 24년도에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대구 마라톤에 나가게 이렇게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하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보통 2번의 달리기를 같이 합니다. 한 번은 주중에 인터벌, 한 번은 주말에 장거리, 이렇게 둘 다 같이 하는데요. 그 인터벌을 할 때 특히 제가 같이 달리면은 훨씬 더 제 퍼포먼스를 다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달리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약간 제 능력의 달릴 수 있는 거에, 같이 달릴 수 있는 거에 한 60-70%밖에 못 달리거든요, 혼자 달리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달리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거기서 이미 좀 잘 달리고 있던 저보다 현재 이제 같이 목요일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같이 언덕 훈련도 하고 주말에 장거리도 같이 달리는 팀원들을 만나게 됐고요. 자꾸 달리면서 저는 되게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가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요. 그 대회가 제가 처음 나갔던 10km 대회가 썸머 나이트 런이잖아요. 썸머 나이트 런도 대회 운영이 안 좋고 더운 날씨에 무리한 대회 운영으로 되게 화제가 됐던 대회인데요. 그 다음 제가 나갔던 대회가 10월에 국제 국민 마라톤입니다. 그것도 이제 아마 좀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역대 최악의 대회 중 하나 꼽히는 대회고요. 일단 코스 처음 그게 1회 대회였는데요. 코스에 대한 인지가 없으셔가지고 주최 측에서 병목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았고 거의 뭐 병목 때문에 달리기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병목이 너무나 심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그 메달 사건 아시죠? 메달도 정말 성의 없었는데 완주 메달이 거기에 하프를 스펠링이 틀렸던 HALF를 HAFE라고 써가지고 메달이 나왔고 그게 대회가 10월달 열렸는데요. 메달에는 12월 대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회고 제가 그 대회에 나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30km 이상을 뛰어본 적은 없었고 하프 대회 나가면서 처음에는 달리기 시작했을 때 초반에 하프 대회 하프 나가는 거 그 목표로 달려보자, 하프 완주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신청했던 대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미 제가 기량이 많이 올라서 하프 대회 나가는 거는, 하프를 완주하는 거는 제가 큰 무리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10월쯤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목표 페이스대로 달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제가 병목이 정말 심했거든요. 1시간 33분을 했습니다. 1시간 33분이면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을 때 한 3시간 20분 정도는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회 나가서 되게 잘 달렸고 며칠 후에 서울 레이스에도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프 마라톤 대회거든요. 가을에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회고
아마 풀코스까지 다 이제 어,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인기 있는 대회가 서울 레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프코스라서 좀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도 하고요. 가을에 날씨 좋을 때, 그리고 서울 관광 코스를 달리고 이제 주최 측도 이제 메이저 마라톤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깔끔한 대회 운영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마라토너라면 모두 다 신청하는 그런 하프 대회입니다. 그리고 보통 10월 초중순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풀코스 뜨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온 상태도 가늠할 겸, 그리고 몸이 많이 그때는 이제 올라왔을 거잖아요. 봄, 여름 동안 달리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개인 기록도 세울 겸 이렇게 자주 나가는 대회가 서울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회고요. 이쪽 정말 예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는 이제 역시 대회 운영이 깔끔했고, 제가 1시간 31분을 목표로 달렸었는데 딱 그만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정석근 감독님도 보시고는 풀코스는 3시간 15분 정도 목표로 달려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쯤에 JTBC 마라톤 추가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9월달까지만 해도 풀코스에 내가 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운동을 하고 매주 주말에 이제 장거리 훈련을 20km, 22km, 24km 거의 2km씩 계속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30km에 근접하게 뛰면서 11월까지 준비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풀코스. 그래서 일단 접수하자 라고 생각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되게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어떻게 우연히 딱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JTBC 마라톤에 F그룹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JTBC 마라톤에 나가서는요, 마라톤은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JTBC 마라톤은 11월 3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1월 3일 날 위해 제가 쭉 준비를 했는데, 어차피 주중에 한번 인터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말에 장거리 한 번씩 했는데 30km, 32km, 34km 그렇게 계속 이제 거리를 조금씩 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장으로 36km까지 달렸고요. 제 목표 페이스는 3시간 15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달리기라는 게 많은 분들, 이제 처음 달리시는 분들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이 페이스 설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좀 그 설정만 잘 된다면, 훈련을 충실히 해왔다면 쭉 보통은 큰 이슈가 없으면 달릴 수 있는 게 마라톤입니다. 근데 그때 저의 모든 지표는 3시간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감독님께서도 3시간 15분 충분히 되겠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내가 3시간 15분을 풀코스로 뛸 수 있어? 라는 생각, 의구심을 아직도 그때 갖고 있었거든요. 그쵸. 풀코스 마라톤 뛰면은 막 죽는 거다 생각하고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만 믿고 제가 이제 훈련했던 데이터 믿고 이렇게 3시간 15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그런 거는 좀 자신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직은 좀 어설픈 마라톤이었습니다. 컨디션 체크라든지 페이스 달릴 때 페이스 설정이라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점점 제 몸에 맞춰서 맞추는 거를 점점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11월 참 JTBC 마라톤에 나갔습니다. 추가 접수여가지고 AS 그룹부터 이제 F 그룹까지 있는데 저는 F 그룹에서 뛰었고 가장 마지막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마라톤 풀코스를 대여섯 번 했거든요. 코스 완주를 대여섯 번 했는데 첫 번째 JTBC 마라톤 때 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되게 잘 달리기도 했고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즐겁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쭉 달리는데 2024년 11월 3일 날 날씨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11월 달에는 보통 조금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낮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달리고 났더니 그때 제 온몸에 막 이렇게 소금기가 껴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그때 다들 기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근데 처음 풀코스 마라톤이었잖아요. 그때 뭐 날씨가 멀고 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달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저는 원래 이런 건가 보지? 풀코스 마라톤? 이런 생각으로 달렸는데 그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기록들이 다 안 좋았다. 후반에 많이 쥐도 나고 이제 퍼졌다는 말을 쓰잖아요. 체력이 다 방전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15분에서 17분 정도를 이제 목표로 달렸는데 그때 첫 풀코스에서 제가 딱 3시간 17분 했습니다. 달리면서 정말 신났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풀코스 처음 뛰고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에서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제가 딱 처음 보고 했던 말이 풀코스 달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 되게 기분 좋아 지금.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되게 어쨌든 풀코스 마라톤에 처음 달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속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라톤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일요일날 대회였거든요. 월요일날 이렇게 딱 아침에 일요일날 푹 쉬고 눈을 떴는데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는, 제가 시구슬 장난으로 이제 나는 러너가 아니고 마라토너다 라는 말을 제가 가족들한테도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하고 하는데 정말 세상이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즐거웠던 경험이 있는 저희 풀코스 마라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경인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뭘 잘 몰랐냐면 풀코스 마라톤 뛰면 근육뿐만 아니라 뭐 인대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겠죠. 당연히 처음으로 이제 장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제 나름에서는 빠르게 뛴 거니까. 그러니까 좀 푹 쉬어줘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 근육통이 조금 가시자마자 바로 인터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잖아요. 11월이 딱 되니까 갑자기 무릎 옆쪽에 달리기만 하면 아픈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장경인대염이다. 그리고 이제 러너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부상이 저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잘한 거는요, 어차피 풀코스 마라톤도 이제 처음 달렸고 하니까
그때 살살 조깅 할 수 있으면 조금 하고 아니면 푹 쉬었습니다. 한 1, 2주 정도 푹 쉬면서 체외 충격파 치료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냈더니 3주 정도 만에 저는 좀 빨리 부상해서 탈피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좀 처음으로 심한 부상에 걸리다 보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9월, 10월 달에 거리를 늘릴 때마다 조금씩 아픈 부위들이 생겼는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상은 아니었고 이제 거리를 늘리다 보니까 몸이 적응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경인대라는 부상에 걸리고 나니까 뛰고 싶어서 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처음 풀코스를 달리고 달리기에 정말 마라톤의 재미를 느낀 상태에서 못 달리게 되니까 굉장히 조금 답답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라톤 풀코스를 좀 내 페이스 안에서 강하게 달리고 나면은요, 저는 2주 정도 요새는 그냥 정말 천천히 조깅만 하거나 좀 안 뛰는 날도 많습니다. 몸이 분명히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보면은 그때 무리하게 바로 저처럼 인터벌을 한다든지 바로 근육통이 없어졌다고 해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풀코스 마라톤 달리고는 저는 2주 정도는 좀 최대한 저강도 조깅 정도로 하고 마일리지도 줄여서 이렇게 좀 몸을, 그동안 고생했던 몸을 조금 쉬게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직전에는 바로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냥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부상이라는 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옵니다. 장경인대 걸리신 분들 중에 몇 개월씩 이제 못 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상 한번 걸리면 굉장히 조금 답답한 시간들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게 몸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겨울부터는 마라톤에 대한 인지가 더 생겼고, 제가 동아마라톤에서 이제 25년 3월이죠, 작년 싱글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1년간 어떻게 운동했는지, 그 다음 서비스 달성할 때까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운동했는지에 대한 부분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저의 성장기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에 뭔가 다양한 내용들, 달리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직 초기 시작 단계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가을 대회 JTBC 마라톤 서브3로 다시 열심히 준비하는 제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러너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분명히 다음번에는 좀 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드릴 테니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라토너 민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